진행했습니다. 계속합니다. 이제 선물에서 선물의 거래를 하는 목적이라 그럴까요? 목적인데, 첫째로 선물 거래가 뭐냐? 선물 거래가 뭐냐? 본질적으로 선물 거래 본질이 뭐냐 하면 미래의 가격에 대한 일종의 베팅이야, 내기야. 그래서 앞으로 환율도 그렇고, 뭐 금값도 그렇고, 원유 가격도 그렇고, 또는 옥수수 가격, 돼지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는 주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한 달 뒤에 주가, 한 달, 두 달 뒤에 환율, 석 달 뒤에 유가가 오를 것 같다.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살까요, 팔까요, 선물을? 오를 것 같아요. 어찌합니까? 삽니다. 그죠? 그래서 샀다가 매입 포지션, 샀다가 오르면은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익이 나죠. 맞습니까? 안 오르면 장렬하게 터지죠.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오늘 비싼 가격에 미리 매도하죠. 선물을. 이걸 우리가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만은 팔아놨다가 역시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익이 나고 가격이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오르면은 손해보는 이런 식의 거래가 바로 투기 거래죠. 투기 거래에서는 소위 리스크를 회피합니까? 리스크를 감수합니까? 오히려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손해볼 각오를 하더라도 돈 벌라고 덤비는 게 투기 거래다. 투기 거래다. 반면에 해지 거래는 뭐냐? 우리가 결국은 환 리스크 관리 또는 해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자, 해지가 뭐냐 하면은 가격 변동 위험을 아예 없애거나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는 행위를 우리가 해지 거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지하느냐? 일반적으로 현물 거래와 반대 방향으로 거래를 합니다. 예컨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현물에서 줄 게 있다. 그죠? 줄 게 있습니다. 수입업체의 경우에 1년 뒤에, 한 달 뒤에, 석 달 뒤에 수입 대금을 결제해서 줄 게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어찌합니까? 시장에서 선물한으로 사죠. 맞습니까? 반면에 예컨대 이 중에서 상당수가 수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석 달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내고 대전이 들어오죠. 달러 받을 게 있지 않습니까? 현물로 달러 받을 이런 환율이 달러 값이 떨어질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선물환 거래나 선물 거래로 미래의 달러를 어찌합니까? 팔죠. 그죠? 다시 말해서 해지라는 것은 현물 거래와 반대 방향의 거래를 통해서 리스크를 읽군요. 현물 포지션에 대해서 선물 시장에서 반대 방향의 포지션을 취한다. 해지 거래다. 그래서 해지에는 예컨대 매입 해지와 매도 해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매입 해지, 매도 해지 이름은 거창하게 되게 길게 써두었습니다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달러 수입을 해야 하는 수입상의 경우에는 선물환이나 선물이나 미래의 달러를 미리 사두어야 됩니까? 미리 팔아놔야 됩니까? 수입업체 사두어야 되죠. 무슨 해지야? 매입 해지. 수출 기업의 경우에 미래에 들어올 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미리 팔아둬야죠. 무슨 해지야? 매도 해지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 복잡하게 써두었는데 매입 해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서 해지하는 거예요. 매도 해지는 팔아서 해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매입 해지, 매도 해지. 그래서 수입업체는 매입 해지를 해야 될 것이고 수출업체는 달러를 매도 해지해야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달러 선물 거래, 소위 환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기업체에서 선물 거래한다면, 물론 투기적인 거래도 많습니다만은 해지 목적의 선물 거래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해지 목적의 선물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투기 거래 목적의 선물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거래하면 되는 겁니다. 거래하면서 그걸 갖다가 해지 목적의 거래인지 투기 목적의 거래인지 일일이 거래소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 발표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거래하면 됩니다.
스스로 요거는 해지 목적인지 이게 만약에 투기 목적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거래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이럴 때 달러 선물 거래의 스펙, 소위 스펙이 뭐라 그러죠? 규격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거래 대상이 달러 환율의 구성이고 거래 단위가 한 단위가 아까 뭐라 그랬죠? $10,000 단위로 거래됩니다. $10,000 단위로. 그리고 상장일은 369 10의 12월 달에다가 최근 연속 3개월까지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월 달이라 그러니까 2월 달부터 3월물, 4월물, 5월물이 있고 그 다음에 6월물, 9월물, 12월물, 내년 3월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긴 있는데 지금 2월 달이니까 3월물, 4월물, 5월물에다가 6월물, 9월물, 12월물 잔뜩 있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가장 거래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 무슨 몇 월물일까요? 제일 가까운 거. 지금 2월 달이니까 언제요? 3월물이 제일 가깝고요. 2월 달의 세 번째 수요일이 지났습니까? 오늘 며칠이죠? 지났습니까? 어제 지났죠? 그러니까 이미 2월물은 이미 이제 게임 끝났고 지금부터 거래되는 가장 가까운 게 3월물이니까 제일 가까운 3월물이 거래가 제일 활발합니다. 그리고 4월물, 근데 전체 거래량 중에 95%가 제일 가까웁니다. 지금 같으면 3월물. 그리고 한 3% 정도가 4월물. 나머지는 거의 거래가 미미합니다. 있긴 있는데 실제로 제일 거래가 활발한 게 뭡니까? 가장 가까운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격 표시는 원달러, 원화로 표시하고 최소 가격 변동폭, 움직이는 단위가 10전 단위로 움직입니다. 10전 단위로 이 10전을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배웠던 유시간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죠? 핍. 무슨 핍? 10핍. 그죠? 10핍 단위로 움직인다. 10핍 단위로. 그 다음에 따라서 10핍 움직이고 $10,000니까 10핍 움직일 때마다, 10전 움직일 때마다 1,000원씩 왔다 갔다 하고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래되고, 최종 거래일은 세 번째 수요일에 이틀 전. 일반적으로 말해서 언제입니까? 월요일 날까지, 월요일 날, 세 번째 월요일이 제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예컨대 3월물에 제일 마지막 거래할 수 있는 날이 언제라고요? 3월 달에 세 번째 월요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아니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밖에 거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 수요일 날이 세 번째 수요일이 결제일이고 세 번째 수요일 이틀 전인 세 번째 월요일이 제일 마지막 거래일인데 그날만은 12시까지가 거래된다는 거죠. 자, 안 써놨는데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요일. 그리고 최종 결제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인수도 결제가 됩니다. 달러 사고 살라 그러면 달러 사고, 달러 사겠다는 사람은 달러 받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건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달러 선물의 경우에는 가장 거래가 많은 게 뭐라 그랬죠? 제일 가까운 거. 2월달 같으면은 뭡니까? 3월물이 제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게 제일 거래가 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품 선물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월물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거래가 안 된다고 어폐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3월 1일, 2일로 접어들면 3월 달로 접어들면 그 달물, 예컨대 3월 달의 세 번째 수요일, 미국 상품 선물의 경우에는 통상 두 번째 목요일이 만깁니다만 두 번째 목요일 또는 두 번째 금요일 또는 세 번째 금요일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럴 때 3월 물 같은 경우에 3월 초만 되면은 아예 3월 물은 거래가 안 됩니다. 4월 물이 거래가 되고 5월 물이 거래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옥수수, 콩, 돼지고기 한 계약 단위가 통상 옥수수 톤입니다. 1톤입니다. 연화 1톤 단위로 거래됩니다. 그러면 예컨대 3월
3월 달에 두 번째 목요일 날 결제일로 해서 3월 물 옥수수를 누가 샀어요? 무슨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샀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하는 사이에 만기를 놓쳤어요. 최종 거래를 놓쳤어요. 그럼 어째 됩니까? 두 번째 목요일 날 1톤을 면화를 받아야 됩니다. 선물을 그래서 정해놨습니다. 각 정해놓은 포토겠어요. 예컨대 샌프란시스코, 뉴저, 몇 군데에서, 뉴올리안즈 몇 군데 정해진 항구에 있는 그 창고에 정해진 규격의 옥수수 1톤. 그죠? 옥수수 1톤 받아가지고 튀기면 정말 신나게 많이 먹을 수 있겠죠? 티밭 해가지고. 하여간, 옥수수 1톤, 면화 1톤, 이거 받아보세요. 당장 그때부터 창고비 들어가, 물류비 들어가, 보관비 들어가, 도로 팔려고 그래도 또 옮겨야 되니까 또 물류비, 창고비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혹시 놓쳐가지고 만약에 1톤 받으면 어떡하냐. 겁이 나니까 3월달 되기만 하면은 아예 3월 물을 거래 안 해. 멀찌감치 4월 물 거래 미 사두었다가 혹시 나중에 기회 봐서 팔 때도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입니다만은 반면에 달러 선물의 경우에는, 주식 선물의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게 거래가 제일 금융 선물의 경우에는 그거 아닙니다. 제일 활발합니다. anyway, 그런 이야기였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주가 지수도 선물 거래가 됩니다. 거래되는데 그것도 얘만 잠깐만 설명합니다. 거래 대상은 코스피 200 지수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에 50만 원 곱해가지고 거래되고요. 반면에 선물의 경우에는 통상 3, 6, 9, 12월 물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주가 지수의 경우에는. 따라서 지금이 6월달이니까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월물이 몇 월물이죠? 3월물. 그럼 3월 두 번째 목요일인데 3월달이 어디 갔죠? 두 번째 목요일이 최종 거래일인데 최종 거래일이 지나고 나면은 3월 물 거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가장 가까운 게 뭡니까? 6월물. 그죠? 그 6월달 되고 나면 다시 9월물. 이런 식으로 3, 6, 9, 12. 통상적으로 금융선물의 경우에는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그렇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달러 선물만 3, 6, 9, 12월물에다가 가장 가까운 3개월물까지 거래된다는 것 뿐이지 통상 3, 6, 9, 1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가격 변동폭은 0.05포인트 단위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지수에다가 50만 원 곱하니까 0.05포인트 움직일 때마다 25,000원이 움직이고 주가지수 선물의 경우에는 오후 3시 15분에 끝나고 최종 거래일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목요일 날로 끝난다 이거죠. 끝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달러 선물이든 또는 통화 선물이든 간에 통화 선물이든 또는 주가지수 선물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신용도 아무런 관계없지만 뭘 내야 됩니까? 증거금을 내야 됩니다. 증거금을 내고 나면은 아무나 거래할 수 있고 증거금을 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증거금을 갖다가 손익을 정산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일일정산이라고 하더라. 그죠? 일일정산. 그래서 기업체에서 거래할 때, 선물 거래할 때 일일정산만 신경 쓰면은 신용도와 관계없으니까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통화 선물을 가지고 주로 투기적인 목적으로 거래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몽땅 다 100% 투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해지 목적의 거래도 가능하더라.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A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이름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휴대폰을 100만 달러어치 중국에 수출하고요. 석 달 뒤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휴대폰 부품이죠. 휴대폰 10만 달러어치를 팔고 석 달 뒤에 달러로 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는 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이 겁이 나서 통화 선물로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왜요?
선물환 거래 하려고 그러니까. 선물환 거래 하려고 그러니까. 금액이 작다고. 10만 달러밖에 안 된다고. 회사 누군지 모르는지 이름도 듣도 못하는 회사라고. 지용도 이상하다고. 은행에 딜러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거래를 못하겠고, 환 리스크는 걱정해야 되겠고. 그래서 통화 선물을 이용해서 거래하고자 한다. 자, 증금을 내고, 자, 달러를 선물로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앞으로 달러 받을 게 있어요? 줄 게 있어요? 받을 게 있으니까 그 달러 값 떨어질 때 대비해서 미리 팔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10만 달러 받을 게 있으니까 몇 계약 거래야 합니까? 10계약 팔겠죠. 그죠? 자, 오늘 보니까 현재 현물환율이 1,100원인데 통화 선물 가격이 1,010원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통화 선물 가격 1,010원이라는 가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물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만들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1,010원이라는 환율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까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조금 전에 선물 환율이란 거 배웠죠. 선물 환율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현물 환율 플러스 스왑 레이트죠. 그죠? 통화 선물 가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선물 환율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통화 선물 가격하고 선물 환율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만약에 다르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컨대 아까 한 달 뒤, 1년짜리 우리가 알고 있는 1년 뒤의 선물 환율은 현물 환율 1,000원에다가 스왑 레이트 30원 합해가지고 1년 뒤에 선물 환율이 1,030원인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해가지고 통화 선물 가격은 1,100원이 되고요. 1,100원이다. 라는 상황이라면 어떤 거래가 가능하죠? 동대문 시장에서 고무신 한 켤레 500원 해요. 500원 해요. 그 옆에 동대문 시장 옆에 무슨 시장이에요? 평화시장에서는 고무신 한 켤레 600원 해요. 어떻게 돈을 법니까? 여러분 돈 버는 데 관심 없습니까? 어떻게 돈을 벌죠? 재빨리 동대문 시장에서 500원에 사서 뛰어가가지고 평화시장에서 600원에 팔면 켤레당 얼마 먹어요? 100원씩 수익 나잖아요. 맞습니까? 자, 선물 환율은 한 달 뒤, 1년 뒤에 앞으로 1년 뒤 내년 2월 달에 선물 환율은 1,030원인데 선물 가격은 1,100원이야. 어쩌면 됩니까? 재빨리 선물로 한으로 달러 사가지고 선물로 달러 팔아버리면 안전하게 얼마? 70원에 수익이 생기죠. 맞습니까? 그러니 1,030원에는 사람들이 선물을 막 살 거고 1,100원에는 막 팔 테니까 1,100원이던 선물 가격이 점점점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반면에 선물 안에서는 사람들이 막 살 테니까 선물 안에 값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동대문 시장은 500원이고 평화시장은 600원이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동대문 시장에서 500원짜리 고무신 사가지고 평화시장에 600원에 팔 테니 500원에 사던 동대문 시장의 고무신 값은 500원, 510원, 520원, 530원 올라갈 거고 평화시장의 고무신 값은 600원짜리가 600원, 590원, 580원, 570원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550원, 여기도 550원에서 돈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따라서 고무신이야 사서 지고 뛰어가서 파는데 시간이라도 걸리지. 금융이야 이쪽 시장에서 사서 저쪽 시장에 막 파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몇 초면 됩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 뭐가 합니까? 기계가 다 해줍니다.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컴퓨터가 보고 있다가 현물 시장의 움직임하고 선물 시장의 움직임하고 선물한 시장의 움직임하고 차이가 날 때 빽빽빽빽 원인을 나타내거나 빽빽빽 원인도 필요 없이 컴퓨터가 다 알아서 지가 기계적으로 거래하게끔 하는 거래가 프로그램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치 동대문 시장의 고무신 값과 평화시장의 고무신 값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선물 시장의 움직임과 선물 환 시장의 가격의 차이가 난다면 재빨리 재정거래, 차익거래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선물 환 가격이나 선물 가격이나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10원은 어떻게 나왔느냐? 통화선물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뭐가 똑같다? 선물 환 가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선물 환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열심히 배웠죠. 공식은 몰라도 됩니다만은 선물 환율이 뭐 더하기 뭐라고요? 현물 환율 더하기 스와프 레이트죠. 이게 선물 환율이 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가 똑같았더라? K-슈어가 제공하고 있는 폼 잡고 있는 보장 환율과 똑같았죠. 맞습니까? 선물 환율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뭐가 똑같아? 선물 가격과 똑같아. 그래서 선물 환율을 알면 선물을 알게 되고 선물 환율을 알게 되면 통화 환 변동 보험도 알게 되고 다 그놈이야. 이름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사가 휴대폰 10만 달러씩 받을 게 있는데 석 달 뒤에 달러 값이 떨어지게 겁이 나서 선물로 매도하고 싶습니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1010원에 10계약 팔았죠. 오케이. 자, 10계약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1010원에 팔았죠. 자, 그러면 석 달 뒤에 현물환율은 둘 중에 하나죠. 첫째로 예상대로 달러 값이 왕창 떨어져서 달러 팔기 잘했구나. 때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반면에 달러 값이 떨어질 겁이 나고 달러를 팔았는데 예상외로 환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달러 괜히 팔았네 할 때도 있겠죠. 그죠? 자, 두 가지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해봅니다. 만약에 현물환율이 950원 됐습니다. 950원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 석 달 뒤에 가서 그때 현물환율이 950원 됐으므로 10만 달러 받은 것을 950원에 환전하면 내고 하면 9,500만 원이 생기죠. 맞습니까? 두 번째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이럴 줄 알고 석 달 전에 달러를 선물로 팔아두었죠. 얼마에 팔았습니까? 1010원에.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달러 현물환율이 얼마가 됐죠? 950원 됐으므로 비싸게 팔았으니까 달러당 60원만큼의 이익이 생기죠.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먹었나요? 600만 원의 선물 거래 이익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내고 대전은 9,500만 원, 선물 거래 이익이 600만 원 합해가지고 1억 100만 원의 현찰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1억 100만 원 현찰에 들어오니까 10만 달러로 나누면 뭐래 이거? 동그라미 하나 빠졌네. 10만 달러로 바꾸면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1,010원에 환전한 결과가 되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 환율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환율이 올랐다 이거죠. 괜히 1,010원에 팔았네 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1,050원 됐으니까 10만 달러 내고 하면은 1억 500만 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환율이 1,050원이니까 선물을 얼마에 팔았냐니까 1,010원에 팔았으니까 40원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고 따라서 400만 원의 선물거래 손실이 발생하죠.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내고 대전 1억 500만 원인데 선물거래 400만 원 손해봤으니까 역시 1억 1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옵니다. 10만 불이니까 결과적으로 얼마야? 1,010원에 환전한 결과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환율이 떨어져도 1,010원, 올라도 1,010원, 따라서 석 달 뒤의 환율을 1,010원에 확정한 결과가 되죠.
맞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환리스크를 해지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걸 없앴다. 우리는 1010원에 확정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선물을 이용한 해지 거래 사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매일 선물 거래했다 그러면 매일같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정산화되죠. 돈 내라, 돈 떼가고 그 일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조금 귀찮다 할 정도지. 뭐 하루에 10번씩 합니까? 일일 정산을? 하루에 20번씩 합니까? 5분마다 합니까? 하루에 몇 번 합니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더구나 이것도 다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돈 좀 모자란다 하고 요새 사실은 그 마진콜은 요즘은 친절하게 담당자가 전화하진 않습니다. 왜요? 거래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일일이 전화 걸어서 당신 또 빵꾸 났다. 내가 빵꾸 났냐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 마진콜 전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요? 핸드폰 문자로 쫙 뿌립니다. 약간 핸드폰 문자로 마진콜 당하면은 추가로 돈 더 내야 되는 정도만 기존에 돈이 또 수익이 나가지고 수익이 나서 구자의 돈이 쌓이는 것 가지고는 안 빼도 그만입니다만은 돈이 모자랄 돈은 더 내야 되니까 마진콜 당할 때 한 번씩 돈 넣어주는 것 외에는 해지 거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선물 거래도 환변동 보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뭡니까? 괜찮다요. 더구나 선물 환 거래가 있는데 선물한 거래 선도 시장이 있는데 선물한 시장이 있는데 왜 선물 거래를 굳이 만들었느냐? 이유가 뭐냐? 싸다요, 싸다. 거래 비용이 싸다. 왕복으로 현재 라운드 턴으로 조금씩 그때마다 시장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싸면 50전, 비싸도 1원 내외에서 수수료만 들면 됩니다. $10,000당 1원이니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10,000당 얼마라고? $10,000당 얼마라고요? $10,000. 저희 단돈 $10,000으로 모십니다. 한 계약당 $10,000. $100,000 거래하면 수수료 얼마 들어갑니까? $100,000 하면 규모가 얼마예요? 원화로? 10만 달러면 얼마요? 1,000만. 요새 같은 경우 1,070만 원인데. 그죠? 1,070만 원을 거래하면서 수수료 얼마 들어갑니까? 10만 달러. 1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근데 수수료가 싸니까 저렴하다. 그리고 굳이 소액 거래도 가능하죠. 소액 거래 가능하죠. 신용도 필요 없죠. 그래서 싸고 신용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통화 선물 거래도 해볼 만하다. 그래서 통상 해지 목적의 거래라고 투기 목적의 거래가 많다고 이야기하긴 합니다만은 통화 선물 거래도 충분히 해지 목적의 거래가 가능하더라까지 설명합니다. 됐습니까? 자, 결국 세 개가 다 어떻게 됩니까? 한 통속이죠. 그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옵션 거래를 이제 아까 수입업체 1년 뒤에 달러 값이 올라갈 때 떨어지지 겁이 나서 1년 뒤에 달러 환율을 선물환으로 예약하고자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행히 은행에서 한도를 만들어줘 가지고 선물환 거래 할 수 있도록 해줘 가지고 1년 뒤에 선물환율을 현물환율 1,000원에다가 스왑 레이트 30원 붙여가지고 1,030원에 이렇게 달러를 사기로 오늘 미리 예약을 했죠. 그런데 1년 뒤에 달러 값이 1,500원 되어 있어요. 선물환 거래하기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잘했잖아요. 맞습니까? 1,500원 됐는데 선물은 거래 안 했더라면 달러에 그때 가서 1년 뒤에 가서 달러를 얼마에 사야 되느냐? 1,500원에 사야 되는데 1년 전에 선물한 거래 무역 아카데미 와가지고 그죠? 환리스크 관리 대책 배운 바람에 그 덕택으로 선물한 거래 한 덕택에 달러를 1,030원에 싸게 살 수 있었죠. 선물한 거래하기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잘했잖아. 그래서 담당자가 여러분 사장님한테 저 옛날에 1년 전에 선물한 거래 해가지고요
1,030원에 달러 사는 바람에 1,500원에 비해서 훨씬 싸게 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잘했다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야, 인마, 그런 거 하라고 내가 니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니야. 그러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anyway. 그래서 자기가 잘했잖아. 반면에 1,050원에, 1,030원에 달러 사기로 했는데 1년 뒤에 가서 보니까 달러 값이 800원밖에 안 해요. 선물한 거래 하기를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1년 전에 달러를 1,030원에 사기를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잘 못했잖아. 만약에 1년 전에 선물한 거래 안 했더라면 달러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 800원에 싸게 살 수 있는데 해필이면 내가 그때 무역 아카데미에 가가지고 환희시가 관련지 나발인지 그거 듣는 바람에 말이야. 선물한 거래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쏘아가지고 선물한 거래 했다가 달러를 비싸게 1,030원에 비싸게 사게 생겼죠. 그렇죠. 정말 1년 전에 은행에다가 전화 걸어서 선물한 거래 해자고 전화했던 자기 손목을 자르고 싶겠지. 내가 전화만 안 했더라면. 이럴 때 장난이었다. 농담이었다. 한번 테스트 해본 거야. 한번 봐주세요. 캔슬 해주세요. 가능합니까? 안 된다. 무조건 계약하고 나면 무조건 천지가 개벽이 나더라도 계약을 이행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새 시장에 요새 와서 옛날에 아니고 요새 그냥 장난이었다. 담당자가 마음 놓고 그냥 걔한테 돈 받아라. 우리 몰라. 뱉자라. 라고 했다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아니라 당장 부도입니다. 거래은행에서 선물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적색 거래업체로 등록시켜버립니다. 우리 그 시스템에다가. 신용정보 시스템에 선물한 거래 불이행, 부도입니다. 그 순간에 모든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벌떼같이 몰려와서 돌리고 채권 해소해 갑니다. 진짜 부도납니다. 진짜 부도납니다. 그러니 절대로 선물한 거래 그 이야기 나서 장난이었다, 농담이었다, 배째라 하면은 안 된다. 무조건 이행해야 돼. 그런데 억울하잖아. 정말 1,010원에 옛날에 선물할 그때 내가 일할 걸 갖다가 괜히 쏘아가지고 선물한 걸 한다고 해가지고 비싸게 사게 생겼잖아. 하지만 옵션으로 거래하면 선물한 계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옵션이 뭐냐? 여러분들 자동차 사시죠? 그죠? 자동차 하나 사러 가죠? 드림카가 뭡니까, 여러분들 드림카가? 무슨 차 사고 싶으세요? 예컨대 무슨 차? 네, 특정은 또, 녹화만 안 하면 내가 뭐라 이야기했는데, 특정한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면 안 되니까, 예컨대 무슨 차? 이걸 사러 갑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주세요. 하면은, 자동차 세일즈맨이 꼭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봅니까? 옵션 뭐로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죠? 광폭 다이어트 하시겠습니까? 내비게이션 하시겠습니까? 오디오 빵빵 하시겠습니까? 그죠? 천장 구멍 내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자동차 사는 사람은 무조건 광폭 타야 달고, 무조건 내비 달아야 되고, 무조건 오디오 빵빵 달아야 되고, 무조건 천장에 구멍 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게 뭐야? 옵션이야. 미안하다 마찬가지야. 일단 계약에 놓고 그 계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옵션입니다. 옵션의 정의를 내린다면 옵션의 정의가 뭐냐? 옵션이란 기초자산을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기초자산이라 그래요.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달러면 달러, 엔화면 엔화, 또는 주식의 경우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기름이면 기름. 기초자산을 무한정이 아니고 특정한 기간까지, 만기까지, 석 달이면 석 달,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까지 정해진 가격으로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기초자산 달러를 만기까지 1년
가격 1,030원에 1,030원에 옵션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습니다. 콜 옵션이 뭐냐? 살 권리를 콜 옵션이라 말합니다. 살 권리가 뭐냐?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권리입니다. 꼭 사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권리가 콜 옵션. 반면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권리가 풋 옵션입니다. 옵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콜 옵션 무슨 권리? 살 권리. 풋 옵션 무슨 권리? 팔 권리입니다. 근데 왜 이 어렵게 콜 풋이라는 용어를 쓸까요? 콜 옵션, 풋 옵션 하지 말고 바이 옵션, 셀 옵션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굳이 바이 옵션, 셀 옵션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렇습니다. 사실은 옵션을 누군가가 사면 누군가는 팔겠죠. 맞습니까? 그럼 바이 옵션, 셀 옵션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바이 옵션을 바이하죠. 그러면 바이 옵션을 판 사람은 바이 옵션을 셀하죠. 셀 옵션을 바이하고 셀 옵션을 셀하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바이 옵션, 셀 옵션이라는 용어 말고 좀 더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콜 옵션, 풋 옵션을 콜 옵션을 바이하고 풋 옵션을 바이하고 콜 옵션을 셀하고 풋 옵션을 셀한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옵션에서는 바이 셀이라는 말도 안 쓰고 콜 옵션을 홀드한다. 뭐 다소간 전문 용어입니다만은 콜 옵션을 홀드한다. 옵션을 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산다. 그리고 옵션을 판다라고 하기보다는 옵션을 라이트한다. 쓴다. 그래서 옵션을 홀드한다. 옵션을 산다 대신에 옵션을 홀드한다. 옵션을 판다 대신에 뭐라 그래요? 옵션을 라이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buy, sell이라는 말을 쓰면 헷갈리니까 그냥 buy, sell 대신에 hold, right라는 말을 쓴다. 아까 일반적으로 딜링룸에서 딜러와 딜러들까지 달러 사고 팔 때 뭐라 그런다 했죠? buy, sell 이란 말 대신에 뭐라 그래요? yours, mine. 그렇죠. yours, mine, yours, mine, yours, mine. 그게 뭐냐? 그게 훨씬 buy나 sell 이란 말보다 훨씬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yours, mine, yours, mine. 마찬가지로 call 사겠다, put 팔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call, put.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30원에 1년 뒤에 달러를 살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옵션이죠? 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1년 뒤에 달러 값이 1,500원 됐으면은 1,030원의 달러를 살 수 있는 사람은 1,030원 달러를 살까요? 안 살까요? 1년 뒤에 달러 값이 얼마인데 1,500원 되었으면은 당연히 1,030원에 내놔 그러겠죠. 은행은 달러 팔아야죠. 맞습니까? 반면에 1년 뒤에 달러 값이 800원으로 떨어졌으면 1,030원의 달러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달러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그러겠죠. 맞습니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거꾸로 오래간만에 달러 값이 800원 떨어져가지고 요거 1,030원에 한번 비싸게 팔아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손님이 뭐라 그래요? 안 사요. 그러겠죠. 맞습니까? 손님이 일방적으로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은행은 일방적으로 유리해 불리해요. 1,500원 되면은 1,030원에 팔아줘야 되고 800원 돼 있으면은 달러 비싸게 1,030원에 못 팔고 손님은 1,500원 돼 있으면은 1,030원에 싸게 사고 달러 값이 800원 돼 있으면은 1,030원에 안 사면 되고 일방적으로 누가 유리해? 손님한테 유리해. 기업한테 유리해. 은행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해. 따라서 이런 은행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일을 할 리가 있나요, 없나요? 그럴 리가 있나, 은행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은행은 기업에다가 뭐라 말하느냐. 오케이, 당신들이 1년 뒤에 달러를 1030원에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마음대로 할라. 대신에 나한테 뭐 내놔라? 돈 내놔라. 뭡니까? 권리금 내놔라. 그럽니다. 권리금. 우리 상가 분양받을 때 권리금을 뭐라 그래요? 아파트 분양권 위에 붙는 권리금을 뭐라 그래요? 프리미엄. 옵션도 마찬가지야. 옵션의 권리거든요. 권리금을 뭐라 그래요? 프리미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정의를 내린다면 옵션은 무엇인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기초자산을 얼마에? 언제까지? 만기까지. 그죠? 만기까지 미리 정해진 가격을 뭐라 그래요? 행사 가격에 살 권리를 뭐라 그럽니까? 콜 옵션. 팔 권리를 뭐라 그래요? 풋 옵션을 무엇을 대가로? 프리미엄을 대가로 거래하는 것을 옵션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옵션에는 옵션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옵션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옵션을 사는 사람은 권리가 있죠. 무슨 권리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 대가로 뭐를 내요?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반면에 옵션을 팔아먹은 사람은 프리미엄을 받죠. 그죠?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프리미엄을 받아먹은 죄로 뭘 가지나?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따라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옵션을 산 사람은 권리가 있고 옵션을 판 사람은 의무가 있는 반면에 산 사람은 뭐야? 프리미엄을 줘야 되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프리미엄을 받아먹는다. 그죠? 자, 콜 옵션, 풋 옵션이 있습니다. 콜 옵션 무슨 권리요? 살 수 있는 권리. 풋 옵션은 무슨 권리예요? 팔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행사 가격 뭐야? 얼마에. 그죠? 특정한 가격, 미리 정해진 가격, 얼마에. 이고. 그 다음에 옵션의 종류에는 만기에 따라서 아메리칸 스타일과 유로피안 스타일이 있습니다. 미국식 옵션이 있고 유럽식 옵션이 있습니다. 유럽식부터 먼저 합니다. 유럽식 옵션이 뭐냐 하면은 유럽식이란 만기에 가서 그때 가서 살게요? 싫어요? 팔게요? 안 해요?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유럽식이야. 반면에 미국식은 만기가 되기 전에 아무 때나 옵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석 달 만기에 달러를 살 권리가 있다면 유럽식은 석 달 되어 갔어. 석 달째 되는 날 그때 만기에 가서 달러 살게요? 싫어요? 안 하세요? 결정할 수 있는 게 유럽식이야. 미국식은 석 달이라면 중간에 한 달 만에 그때 가서 두 달 만에 그때 가서 시장 상황 따라서 두 달 만에 달러 내놔 살게요?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미국식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미국식이 융통성이 큽니까? 유럽식이 융통성이 큽니까? 미국식. 똑같은 조건이라면 미국식의 프리미엄이 비쌀까요? 유럽식의 프리미엄이 비쌀까요? 미국식이 프리미엄이 조금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콜 옵션이 뭐고 풋 옵션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슬슬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 다음 이닝 들어가기 전에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콜 옵션과 풋 옵션, 옵션에서 이제 해지 목적으로 옵션을 거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콜 옵션은 무슨 권리죠? 달러를 살 수 있는 권리. 이 옵션을 필요하는 업체는 수출업체일까요? 수입업체일까요? 달러가 필요하니까 수입업체겠죠. 그죠? 자, 수입업체가 콜 옵션을 산다고 삽니다. 자, 그러면 콜 옵션 경우에 예를 들어서 1150원에 사기로 하고요. 행사가
1150원에 사기로 하고, 그리고 프리미엄으로 10원을 냈습니다. 그럼 사실상 달러를 얼마에 산 꼴이 되죠? 1160원에 산 꼴이 되죠. 그래서 자, 이게 만기 환율인데 1160원 이쯤 되겠죠? 1160원 여기 오면은 본전. 맞습니까? 그리고 만기에 가서 보니까 환율이 1170원 되면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익이죠. 얼마 이익입니까? 10원 이익. 1180원 되면은 20원 이익. 1190원 되면은 30원 이익. 그렇죠? 근데 만기에 가서 환율이 1150원 딱 돼 있으면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 얼마 손해입니까? 10원 손해.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손익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만기에 가서 보니까 환율이 떨어졌을 경우입니다. 만기에 가서 보니까 환율이 1100원 돼 있습니다. 1100원. 자, 우리 얼마 손해입니까? 우리 본전이 얼마였죠? 1160원이 본전입니다. 그런데 만기에 가서 보니까 환율이 1100원 되어 있어요. 얼마 손해요? 60원 손해입니까? 우리 이 달러 꼭 사야 됩니까? 살 필요 없잖아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려고 프리미엄 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1160원에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달러를 사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1160원에 사도 되고 안 사도 될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죠. 그거 하려고 프리미엄 냈잖아. 따라서 현재 시장 환율이 1100원이면은 우리는 1160원에 1150원에 달러 살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면 되죠. 안 사요라고 외치면 되죠. 얼마 날라갑니까? 10원. 만기에 가서 환율이 1050원 됐어요. 얼마 손해입니까? 10원. 만기에 가서 환율이 1000원 됐어요. 900원 됐어요. 800원 됐어요. 얼마 손해요? 맥시멈 10원의 손해밖에 안 난다 이거죠. 프리미엄 이상의 손해는 때려 죽여도 안 난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그래프, 옵션의 이 그래프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 뭘까요? 콜 옵션을 산 사람은, 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장의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늘어나죠.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익은 맥시멈 얼마입니까? 무한대. 이론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무한대의 수익이 나죠. 반면에 이 사람의 손실은 맥시멈 얼마요? 10원. 프리미엄이죠. 따라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옵션의 홀더, 옵션의 바이어의 이익은 옵션이 상승, 이익은 unlimited. 그죠? 반면에 로스는 limited죠. unlimited profit against limited loss가 옵션을 보유한 사람의 옵션의 홀더, 옵션을 보유한 사람의 손익 그래프 되고요. 맞습니까? 자, 반면에 이번에 이제 풋 옵션 해봅니다. 풋 옵션 무슨 권리죠? 팔 권리. 오케이. 팔 권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익이겠죠. 자, 똑같이 팔 권리, 풋 옵션은 누가 필요합니까? 수입 업체가 필요해요? 수출 업체가 필요해요? 수출 업체가 필요하죠. 달러가 1년 뒤에 달러를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받을 게 있으니까 그 달러를 미리 팔아두려고 풋 옵션을 씁니다. 자, 풋 옵션 똑같은 예를 봅니다. 예컨대 행사가 1150원에 달러를 팔기로 하고요. 프리미엄으로 10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본전이 우리 달러를 얼마에 판 꼴이 되죠? 1달러 팔고 1150원 받기로 했는데 그 중에 프리미엄 10원 떼가지고 미리 냈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에 판 꼴이 됩니까? 1140원이 본전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1140원, 이쯤이 1140원이겠네. 자, 1140원 오면은 만기의 환율이 1140원 되면은 본전. 만기에 가서 환율이 1130원 되면은 우리는 1140원에 팔 수 있으니까. 10원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10원 이익. 맞습니까? 1100원 되면 얼마 이익이죠? 본전이 1140원의 본전이니까 40원 이익. 1090원 되면 50원 이익. 반면에
정확하게 만기 가서 환율이 정확하게 1150원 되면은 우리 본전이 1140원이므로 얼마야? 10원 손해.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환율이 올랐습니다. 만기에 가서 보니까 환율이 1200원 되어 있어요. 1200원 되었어요. 우리 얼마 손해입니까?